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4권, 2장, 미술사에서 얻는 단서들입니다. 네, 아마 이 책 시리즈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알렉산더라는 건축가는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질문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무엇이 건물이나 어떤 장소 혹은 사물을 진짜로 살아있게 만드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 맞아요. 그냥 뭐 기능이 좋거나 아니면 그냥 보기에 예쁜 걸 넘어서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아, 편안하다. 혹은 어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명력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장에서는 정말 뭐랄까 좀 도발적인 관찰을 하나 제시합니다. 네, 그렇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주 깊은 종교적인 혹은 신비주의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이거든요. 좋아요. 과거엔 그랬다고 칠 수 있죠. 근데 네, 대부분의 우리가 더 이상 뭐 14세기 사람들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그런 깊고 영혼이 담긴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알렉산더가 특정 종교를 막 옹호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대상을 보면서 발견한 하나의 뚜렷한 패턴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패턴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그가 평생 살아있다고 느낀 것들을 연구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한 건가요? 그가 발견한 공통점은 정말 놀랍게도 창작의 배경이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선승들이 만든 사찰의 정원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수피교 신자들이 짠 터키 카펫 혹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지은 대성당 이런 것들이요. 시기나 장소, 문화는 정말 완전히 다른데 네, 맞아요. 그런데도 가장 깊은 울림을 주고 가장 생명력 있는 창조물들은 거의 항상 이런 영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게 책에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기자의 먼 이도다완이라는 조선시대 찻사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 찻사발이 사실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도 않고요.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소박하죠. 굉장히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사발을 보고 있으면 어떤 깊은 평온함, 그리고 완전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해요. 그냥 오래되고 예쁜 그릇이 아닌 거죠. 아,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과 조용히 대화하는 듯한 그런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돼서 혹은 뭐 희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어떤 특유의 품격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가 든 다른 예시들, 뭐 북아프리카 카이로안 모스크의 녹색 타일이나 7세기 더럼 복음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축부터 공예의 책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매체는 달라도 그 안에 흐르는 공통된 성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럼 복음서 페이지를 가득 채운 그 복잡하고 명상적인 패턴들, 혹은 수피 타일의 그 깊고 영적인 녹색 빛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선 어떤 심오한 전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알렉산더의 관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그 특별한 품격, 그 심오한 성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알렉산더가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었죠. 네, 연결감. 영어로는 relatedness라고 했죠. 맞아요. 연결감. 근데 이 단어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해요. 정확히 뭐랑 연결된다는 뜻일까요? 네,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의 이론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가 말하는 연결감이라는 건요, 그 사물이 그걸 경험하는 사람을 더 큰 전체,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느낌을 말해요. 아, 우주요? 네, 그 사물이 그냥 외따로 존재하는 파편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질서의 일부이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그 질서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말하는 거죠. 아, 단순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아주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작품들을 로마 시대 모자이크나
심지어 렘브란트의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후자를 더 사소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잠깐만요. 렘브란트가 사소하다니요? 그렇죠. 이건 좀 심한 말 아닌가요? 렘브란트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깊이는 정말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고 오해하기도 쉽죠. 물론 그가 렘브란트가 위대한 화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그가 지적하는 건 예술의 목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한 개인의 내면, 그의 고뇌, 인간성을 정말 놀랍도록 깊이 파고들죠. 지극히 인간적인 드라마에 대한 걸작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이게 개인의 자아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와 연결되려는 시도하는 다른 종류의 깊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인간의 감정을 다룬다면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작품들은 그 감정 자체를 초월하려는 시도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기자의 몬 찻사발은 무언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실제와 연결되는 거고요. 알렉산더는 바로 이 영적인 핵심, 즉 자아를 넘어서려는 지향점이 렘브란트의 그림 같은 심리적인 예술에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솜씨의 우열이 아니라 작품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비유를 하자면 사랑과 이별에 대한 절절한 가사가 담긴 명곡이랑 가사 없이 그저 듣는 사람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는 듯한 어떤 종교음악의 차이, 그런 거겠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결국 그걸 만든 사람들한테서 나왔을 텐데요. 대체 이 창조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의 예술가나 건축가랑은 뭐가 근본적으로 달랐을까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만드는 행위는요, 자기 표현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뭐였죠?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수행이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더런 복음서를 필사했던 초기 기독교 장인은 오직 신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아, 또 수피 직조공은 카페트의 문양을 짜면서 자신을 잊고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아의 경제에 이르는 게 목표였던 셈입니다. 책에 나온 선의 목수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대패질을 할 때는 오직 대패질만 할 뿐이다. 맞습니다. 그 과업에 완전히 몰두함으로써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다 비우고 만물의 근원적인 이치와 하나가 되고자 한 거죠. 이 모든 전통을 꿰뚫는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자아, 즉 에고를 내려놓고 그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것과 직접 연결되려는 열망. 책에 인용된 쉐이커 교도들의 조언이 이 모든 걸 다 감축하는 것 같아요. 천년을 살 것처럼 만들고 내일 죽을 것처럼 만들어라. 와, 이 문장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는 영속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완전히 집중하라는 뜻이니까요.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역설 속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재료와 과정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리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자아의 소멸을 통해 발현되는 창조의 자세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4세기의 신앙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서도 안 되겠죠. 알렉산더 본인도 과거 종교에 대한 값싼 향수에 빠지는 걸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고요. 네, 그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런 깊이에 도달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자신의 작업 전체를 통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게 지극히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그는 놀데나 마티스 같은 몇몇 20세기 예술가들이 종교 없이도 이 경제에 닿았다고 언급은 하지만 상업주의나 현란한 이미지에 지배당하는 현대 건축계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등장하죠. 아, 그 이야기요? 네, 바로 80세의 미장명인 이지구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80세의 미장명인 이시구로 씨, 그리고 무려 40년 경력을 가진 그의 60세 아들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40년 경력이요? 와. 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견본으로 벽을 만들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대가와 그의 못지않은 경력을 가진 아들이 뭐랄까 실력을 겨루는 듯한 구도네요. 아들은 녹색 벽을, 아버지인 이시구로 명의는 검은 벽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만든 녹색 벽도 아주 훌륭했어요.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색도 아름다웠죠. 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거른 벽은 차원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광경을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이식으로 명인이 몇 시간 동안 벽을 만드는데 막 힘을 주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살결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흑손으로 벽을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살결을 어루만지듯, 표현이 정말 시적이네요. 그 결과물은 어땠나요? 그 검은 벽은요, 표면에서 빛이 그냥 반사되는 게 아니라 마치 깊은 내부로부터 빛을 발하는 듯한 그런 광택을 띠었다고 해요. 알렉산더는 마치 세상 자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듯한 깊이였다고 썼습니다. 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살아있는 품격이 구현된 순간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제 외할아버지가 목수셨는데 어릴 때 보면 그 옹이가 박힌 손으로 대패질을 하실 때 비슷한 어떤 경건함 같은 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셨군요. 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손끝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 이후에 이식으로 명인이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자신의 60세 아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40년이나 이 일을 했지만 그는 결코 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 무언가. 네, 그 무언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기술적인 숙련도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 창조자와 재료, 그리고 세상이 하나가 되는 직접적이고 심오한 연결감, 현대적인 의식과 분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좀처럼 포착하기 힘든 바로 그것. 이 식으로 명인의 이야기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연결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좀 가슴 아픈 증거인 셈이죠. 결국 알렉산더는 우리에게 정말 거대한 숙제를 남기는군요. 만약 진정으로 살아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그가 말하는 존재의 근원 혹은 자아와의 깊은 연결이 필수적이라면, 그런데 과거의 종교적인 길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닫혀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의 결론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21세기의 과학적 세계관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중세의 건축가가 신앙을 통해 얻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 그리고 확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우주관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라. 정말 큰 과제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세요. 매일 드나드는 건물,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깊은 연결감, 즉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혹시 있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게 코딩이든 요리든 글쓰기든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식으로 명인이 그의 검은 벽에 쏟아부었던 그 무언가와 연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